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중동 지역 유도미사일 잠수함 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하마스 정치 지도자 암살에 대한 보복을 계획 중인 이란에게 미국이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가 전일 대비 4%가량 오르게 되면서 배럴당 $80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병력을 추가 파견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4%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109.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간 과도했던 낙폭에 따른 반등이 기대되는 주식 1순위로 엔비디아를 선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5천억 원가량의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9개월째 순매수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요 물가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중동의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날 백악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평소엔 비밀리에 운영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의 중동 배치 소식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현지 시간으로 12일 국제유가가 4%가량 크게 폭등했고요. 또 13일인 오늘 PPI 공개, 그리고 14일 CPI, 15일에는 이 소매 판매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커진 가운데 이날 미국의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3년 집계 시작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방어했습니다. 한편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대주 1순위로 엔비디아를 지목하게 되면서 간밤 기업의 주가는 4% 이상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주일 만에 2600선을 되찾은 코스피, 다행히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흘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0.0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18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와 더불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집중됐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단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어제 1%대 강세를 보인 것 오늘 다시 하락으로 되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6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 하루 만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바뀌게 된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이 미증시의 마감 상황과 동일하게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혼조세로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전력주까지 덩달아 강세를 보였었죠. 여기에 LS 에코에너지가 최근 베트남 전력공사에 약 2,000km의 가공선을 공급했다는 호재까지 전해지면서 이 전반적인 전선주의 투심이 몰렸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 박스권의 흐름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이제 저항대로 슬슬 올라옵니다. 이거 아직 조정을 받겠다라는 시그널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17,000선부터 17,700 요 라인이 지금 저항대에 있죠. 누가 보더라도 왼쪽에 한번 흔들어 놨었던 지금 여기 머리 부딪히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돌파하면 더 좋죠, 당연히. 좋은 호재와 함께. 어제도 뭐 엔비디아 강세로 끝났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거품론을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디램 반도체에 대한 성장세가 한 50% 정도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판매라든지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죠. 공급보다 수요가 여전히 13%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세가 5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사 제목에.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여기서 꼬꾸라지고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엔비디아도 AMD도 퀄컴도 ARM도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의 차트 모양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반등 주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한번 저항으로 걸렸다 떨어질 건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여기서 얘네들이 뭐 미국 경제가 갑자기 뭐 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저점이 깨져 갖고 막 폭락하기에는 여전히 미국 시장은 좋습니다. 경제도 좋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가져가되 박스권으로 흔들릴 수는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으로 왔다 갔다 어제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을 해서 지금 테마주들이 저쪽 그 방산주 빼고는 지금 대부분 다 흔들리고 있어요. 아침에 1,200개까지 흔들렸는데 지금도 1,146개니까 뭐 비슷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개수가 많이 흔들리는 거지 아직 종목이 많이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쪽이 지금 흔들리나 봤더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쪽. 예를 들어서 엑세스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이게 몇 프로 올라가려면 20-30%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50%씩 올라갔어요. 이것도 몇 프로가냐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71% 올라간 엑세스바이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일주일도 안 됐어요. 뭐 2, 3일 만에 올라가더니 그냥 71% 올라간 겁니다. 상한가 한번 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세스바이오, 뭐 시젠, 뭐 진매트릭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긴 했죠. 많이 올라갔긴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 한 2주 만에 진매트릭스 몇 프로 갔냐면 155%.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흔들리는 거는 많지만 이 강한 흐름이 지금 꺾였거나 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과거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테마주 강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쫙 하고 들어왔다가 흔들었다가 왔다 갔다 또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게 테마주들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어 주지만 이게 죽어갖고 다시 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 이렇게 움들러갔다가 흔들어 놓고 또 횡보한 다음에 또 쉬거나 세워라 또 내보다도 보면은 고점에 물린 사람들 그다음에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니까 겁나는 사람들 그 물량 또 털어놓고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좀 흔들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진단키트 제약주들은 끝난 게 아니라서 이게 다시 조정받아 좀 싸게 내려오면은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다시 재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미국 시장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며칠 뒤에 언제 고점을 찍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권은 원래 그래요. 과거에 10년 전도 그랬고 20년 전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박스권은 항상 올라오면 별로 이유 없이 그냥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또 올라오면 떨어지고 이게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여기가 저항이냐 아니면 여기가 저항이냐 여기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인 거고 여기가 저항이냐 여기냐 저항인데 지금 1차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는 좋은데 지금 고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애들은 조정받을 때 공략해야 돼. 그럼 지금 어떤 게 유리하냐면 안 올라간 애들, 못 올라간 애들 그런 애들이 유리합니다.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찾아보면은 전선, 전력, 전기. 그래서 오늘도 의외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있는데 물론 이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게임주들 뭐 웹젠, 크래프톤 지금 뭐 실적 좋다 그래갖고 지금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거 그거 빼고는 없어요. 다른 쪽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지금 뭐 럼키스병인가 하여튼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하고 그게 이슈가 지금 나와가지고 사료 관련주하고 얘네들이 강하진 않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원래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막 10% 이상 갭상승 나오는데 뭐 아침에 2, 3% 올라가고 지금 뭐 플러스 정도로 그냥
버티는 정도. 그래서 한일사료는 5% 올라가고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사료주, 그다음에 뭐 동물 백신 관련주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테마주들이 순환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방산주들 위주로 지금 엄청 강하고요. 휴니드, 스펙코부터 해갖고 지금 뭐 방산주들이 중동 사태 때문에 지금 강하기는 한데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그 유가 관련주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저항권에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게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중동 전쟁 사태도 있고 뭐 이게 어떻게 전쟁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냥 불안감이 움직이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또 회담이라든지 또 화해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팔 건가 이걸 고민하면서 있는 자리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 얘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주도 최근에 올라갔죠. 무슨 이슈 때문에. 그럼 걔네들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밑에서 사는 게 박스권 매매의 정석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들은 월요일 날에 그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겁나고 또 힘들고 뭐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서 종목들의 차트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여기서 막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고 안정세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미국 시장이 뭐 오늘이든 뭐 이번 주 후반이든 다음 주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 원래 그래요. 원래 사람이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이쉴 수 없잖아요. 계속 내쉴 수 없고 자연스러운 거죠.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이게 자연스럽듯이 여러분들이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오른발 하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듯이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그 리듬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전선 테마주들 얘기하는 것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매 관점에 있는 못 올라간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또 흔들려도 덜 빠지고 반등주 때 이번에는 그쪽에서 또 타이밍이 나오니까 제가 과거 올해였죠. 올해 1월달, 2월달에서 유가 관련주들 바닥에 있어서 거래량 보고 엄청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4월달에 급등을 했습니다. 4월달에, 2월달에 안 움직이고 2개월 뒤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테마주들은 거래량이 실려 있는 애들은 때가 되면 이슈가 딱 붙으면 움직여요. 그래서 뭐 한국석유도 이때 당시 1월달, 2월달 여기서 안 가갖고 힘들었던 분들은 4월달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듯이 그래서 테마주들은 그 타이밍적으로 올라갈 때 공략할 때에서는 아주 그냥 강할 때에서 폭등할 때에서 들어가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막 애매할 때 그러니까 딱 지금이 지금 유가주들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이 그렇거든요. 저쪽이 지금 애매하잖아요. 막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모두가 공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때에서 다 소강 상태로 내려가 있고 뭐 이슈 없고 바닥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서는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불안하기도 하죠.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라든지 아직 못 올라간 애들 그런 애들 찾으면 지금 약간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은 떠 있는 종목들은 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간편하게 짚고 왔는데요. 그간 이 시장을 이끌어줬던 대표 테마주라고 할 수 있죠. 화장품주 그리고 진단키트주들이 오늘장에서는 다소 흔들리고 있고요. 또 반대로 중동 위기로 인한 방산주, 또 호실적에 힘입은 게임주 등이 오늘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볼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이 1:1 투자 상담 또는 유사수신 내기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표적 종목 과연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세명전기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명전기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5,91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세명전기 오랜만에 나와줬는데 오늘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까요? 자, 사실 오늘 뭐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이 사실 제일 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그다음에 제일 강하고, 그러니까 테마의 흐름은 끝난 건 아닌데 미국이 이제 저항대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던 애들이 지금 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겁날 거예요. 갑자기 또 종목들이 또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 이상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저항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폭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왜냐면 그거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 엔비디아, AMD, 퀄컴, ARM,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의 차트는 우리나라 시장처럼 괴상하게 안 움직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의 차트가 지금 안정화 단계에서 지금 5일선을 돌리면서 머리를 슬슬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저점이 안 째지고 이제 박스권 횡보할 겁니다. 미국은 횡보할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오르는 놈, 떨어지는 놈 왔다 갔다 하겠죠. 최근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일제히 다들 반등을 어쨌든 아무리 못 줘도 최바닥에서 5% 이상 안 올라간 애들 거의 없을 거예요. 더 떨어진 애들은 없을 겁니다. 최바닥에서 지금 8월 5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다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차별화 느낌으로 어느 놈은 가고 어느 놈은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그 어느 놈 중에서 가는 놈이 뭐예요? 오늘 방산주, 전기차 화재 관련주. 지금 가고 있는 뭐 YM텍, 캐리 얘네들 지금 둘 다 상한가 갔잖아요. 가는 놈들. 전력 저장장치 ESS 관련주, 덕양산업 18% 급등, 아모그린텍 16% 급등, 그리드 위즈 이게 다 지금 전기차 화재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나라에서 뭐 9월 달에 무슨 방책을 내놓겠다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겠다.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맞아요.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지금 테마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 전력, 전기 테마주들도 각 나라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없어질 테마 아니고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거고 원전이 됐든 전선 전기가 됐든 어제도 인공지능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게 희석이 되는 그러니까 디램이 수요가 여전히 많다 보니까 내년에서도 50%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공지능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사고로 들었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기사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뭐 로봇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오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움직여서 이따 또 차트를 보겠지만 많이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안 올라간 쪽에서 지금 흔들 때에서 싸게 저점 매수하면 이슈가 돕니다. 갑자기 오늘도 뭐 대지열병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듯이 전선 전력 혹은 원전 이런 테마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서 다른 애들에 비하면 좀 못 올라갔으니까 테마의 순환매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세명전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세명전기 저희 잠시 후에 이 저점 매수 공략을 위한 매수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5일 삼성전자 75,700원 말씀 주셨는데 0.13%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8월 6일 SK하이닉스 164,000원 짚어봤는데 벌써 11.22%의 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월 7일 이 대봉 LS 현재 14,34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16.11%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8월 8일 바이오니아 34,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8월 9일 서전기전 5,390원 만나봤는데 4.82%의 이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8월 10일 우리기술 매수가는 2,120원 만나봤는데요. 벌써 0.9%의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총 누적 수익률은 1,798.9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벌써 3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성공했고요. 정말 폭발적인 수익률까지 보여줬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봤던 우리기술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이어서 오늘 장의 이 주인공이죠. 세명전기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이제 우리기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 바닥에 있을 때 거래량 보고 이거는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심상치 않다. 나중에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든 아니면 뭐 홍해 저번에 이제 한번 물류 막히듯이 아니면 무슨 테러로 인해서 뭐 중동 사태가 터지든 그때 당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차트도 자, 거래가 실렸죠?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럼 사야 되는 자리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사실은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도 얘기하고 올해 1월 달, 2월 달에도 얘기하고 뭐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쪽 애들. 자, 흥구석유 이때 당시 여기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때 이제 못 산 사람들한테는 11월 달, 12월 달 얘기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안 갔어요. 그러더니 진짜 1월 달에 갔죠.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니까 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갔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안 갔습니다. 그래서 2개월 뒤에 움직일 거라. 왜냐면 이렇게 패턴이 2개월 뒤에 한 번씩 움직이니까. 그냥 단순해요. 조정받으면 2개월 뒤에 한 번 움직이고 또 조정받으면 2개월 뒤에 한 번 움직이고. 그렇죠? 누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들이 패턴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면 먹잖아요.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 유가 관련주들 이때 당시 작년 10월 달서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4월 달까지 굉장히 강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서는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 부담스러워 추천을 안 한다고 했었던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서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전문가는 이거 유가 관련주들 그때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때 이거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꼭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이때 당시 12월 달서부터 그다음에 2월 달. 뭐 여기 중간중간에 타이밍이 되니까 그래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였듯이 지금 전선전력 그러니까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바닥에서 근데 이렇게 결국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을 보일 것 같아요. 어디가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원전 테마 그다음에 서전기전, 뭐 세명전기, 뭐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인데. 그래서 우리기술 원전 테마죠. 원전 테마.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원전 테마 좀 무겁기는 하지만 차트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올라간다고 그렇게 불안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늘 테마주들이 방산주 쪽에 몰려서 다른 쪽들이 움직이지 않을 뿐 또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순환할 거예요. 우리기술도 지금 아침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그렇죠? 수익 달성은 안 됐으니까 올라갔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흔들리면은 무서울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중앙에너비스는 한국석유를 생각하세요. 이때 당시 이때도 떨어져가지고 좀 비싸게 산 사람들은 이게 얕아 보이지만 여기서 1월 달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16% 깨져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13% 깨지고. 근데 결국은 흔들리고 했지만 나중에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우상향 차트. 그러니까 이때 당시 방송 한번 봤던 사람들 기억이 나신 분들은 이때 당시 유가 관련주 거래량 보면서 이게 뭔가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이슈로 올릴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전쟁이 길게 가고 이런 이슈로 움직일 거라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그런 이슈도 있고 저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엮일 줄 알았죠. 화석연료 이쪽을 많이 중시하고 그쪽 기업을 많이 지지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화석연료 이슈로 움직일 줄 알았더니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기술이라는 애들도 마찬가지 원전 테마주들도 이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조만간에 쿵 하고 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원래 장중에 5에서 10%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가벼운 종목이라 그래요. 가벼운 종목이라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두산에너빌리티가 크게 폭삭 망하거나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면 오늘 장중에 그냥 테마주도 흔들리는 것들은 크게 그렇게 염려할 거는 없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다 보면 흔들릴지언정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에서 박스권 저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고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바닥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위험하거나 나빠 보이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자, 급등명중 종목 SK하이닉스. 어제 엔비디아가 좀 모양을 잡고 좀 반등을 주고 인공지능이나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이제 저항대 올라와 있으니 얘도 쉽게 20만 원 돌파는 단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이 그 저항대 17,700을 돌파를 해야 얘도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래서 그 눈치를 보느라 여기서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이 지금 저항대에 있으니까 딱 이 정도 내에서 얘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죠. 얘도 뭐 20만 원 안 올라가고 싶겠어요. 올라가고 싶겠지만 미국 시장이 허락이 없이는 못 갑니다. 미국 시장 똑같이 비슷하게 딱 봐도 대충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저항대에 있으니까 하이닉스 딱 저항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딱 거기에 저항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따라가는 거라서 미국 시장이 여기를 돌파를 해야 얘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예상을 한다? 왔다 갔다 박스권. 그러니까 얘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올라가면 또 흔들리고 또 조정받을 텐데,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시장이 그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에서 노니까 얘도 거기에 똑같이 따라서 따라쟁이야, 따라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걸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미국 시장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20만 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항대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바닥에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좀 났어요. 대형주 치고 11% 정도 수익 났으면. 근데 개별주들은 바닥에서 더 많이 올라오겠지 사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세명전기로 가겠습니다. 자, 세명전기. 자, 세명전기 차트가 일단 바닥이라서,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방산주나 이런 쪽으로 몰리고 꼼짝을 안 하니까 어차피 오늘 사도 움직인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추세 저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 있고, 제가 이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다 이쪽에, 우리 기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제가 1월달, 2월달에서도 그때 당시 안 움직일 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불안해하고 뭐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거래량.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애도 거래량을 봐서는 나중에 결국은 간다. 이런 게 또 크게 갈 수도 있다.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지금 세명전기도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쪽 원전,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3월 달에 머스크가 각국의 전기가 모자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꺼낸 이유에서 갑자기 이슈가 막 나왔죠. 이슈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에서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 조정받았다가 또 강한 상승을 했어요. 그 지금 많이 조정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한번 거래가 실리고 얘네들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갈 때 되면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테마주의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는 조만간에 움직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안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패턴을 보면 돼요. 여기서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조정받고 올라갔죠. 지금 한 달 넘었죠. 그러면 이제 보름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서는 한번 움직이겠죠. 항상 얘네들이 하는 패턴들이 단순해요. 앞에서 했던 행동들 뒤에서 따라쟁이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서, 근데 유황이면은 좀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쪽 어디야, 원전 테마나 전선 전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에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에 사지 말고요. 오늘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매수 가격은 일단 오늘은 5,750원 부근, 그러니까 전저점 자리거든요. 분차트에서. 그래서 이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원전 테마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전선 전기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서는 또 갖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공략을 하는 타이밍은 또 다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전저점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양봉 나오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저도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또 준비돼서도 나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낙폭화되어 있는 종목, 오늘은 테마 순환매에서 전선 전기 테마 세명전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세명전기 낙폭 과대주죠. 매수가는 5,750원 짚어주셨는데요. 이 순환매 테마 장세가 갈수록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참 불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주 바로 토요일이죠. 12시 30분 이정수 전문가님의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면서요. 이어서 또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 최근 이 그룹주들이 단체로 크게 뛰어오른 종목이죠. 에코프로 들어와 있습니다. 95,47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난 금요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었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에 이 오너 부재 리스크가 일단락됨에 따라서 주가가 V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참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주식이라서 고점 대비 지금 50%, 70%까지 빠진 데들이 이제 에코프로, 비엔, 코스모학, LNF 쪽이거든요. 많이 빠진 7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 정도 빠지면 반등을 줘요. 기술적 반등을 줬다가 뭐 또 떨어질지언정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뭐 그 가격대에서 수익 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차트를 보게요. 많이 빠졌죠. 떨어진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나 됩니다. 고가 대비 에코프로 고가 대비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격이 바뀌었죠. 액면 분할 때문에 여기 원래 150만 원이었는데 뭐 20만 원, 뭐 25만 원 여기 물린 사람들이 걱정이지. 뭐 여기 10만 원, 12만 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걸 물타기하고 뭐 그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게 올해 올라갈지 내년에 올라갈지 아직 차트가 올라가겠다라는 시그널이 없습니다. 우상향을 만들려는 뭐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들어주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보면 제약주들이 한 2년 잠수 탔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급등했었던 진메트릭스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이것도 봐봐요. 보면은 계속 우하향으로 맨날 떨어졌어요. 몇 년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빠져봤자 몇 년 빠졌어요. 2년 아직 안 됐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괜히 물타기했다가 2년에서 3년 정도 더 떨어져가지고 더 고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에서는 뭔가 머리를 들어주면서 추세 방향을 바꾸는데 근데 얘가 대장이 돼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바뀌었죠. 추세가. 여기서 들어 올리죠. 그리고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런 이제 몇몇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하고 비만 치료제 때문에 결국 움직인 거지만 셀트리온도 이제 더 이상 땅굴 안 파고 돌리고 약간 우상향으로 돌려놨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대형 제약사들에서 슬슬 나와주니까 거기에다가 비만 치료제들은 원래부터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뭐 수젠텍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목들이 막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잠수 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얘네가 주가 돼서 움직인 게 아니라 했어요. 이쪽은 그쪽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뒤늦게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급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형주들이 항상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2차 전지는 그런 흐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대장주인 에코프로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LNF, 코스모학 물린 사람들은 이거 언제 올라가나요? 언제 반등 주나요? 에코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흐름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2만 원으로 폭등을 해요. 그리고 잠깐 조정받은 듯 하더니 15만 원으로 폭등을 하고 다시 조정받은 듯 20만 원을 가고 한 25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살아나면 이런 식으로 살아나게 하면 그때서는 코스모와 코스모신 소재, LNF 왜냐면 이게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장인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쫄병 애들도 다들 지금 비실비실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관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많이 물린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이 정도 올라오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10만 원 정도 올라오고 뭐 9만 5천 올라오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에서 좀 강한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오늘 조정받지만 또 움직일 놈들은 쟤네들입니다. 이미 추세를 좀 돌려놓은 애들 있죠. 이렇게 돌려놓은 애들 이런 쪽으로 아니면 조선주, 조선기자재 좋아요. 최근에 조선주가 엄청 추세가 달라요. HD, 현대, 미포 추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나야 돼요. 얘는 지금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차트가 지금 제가 이거를 이쪽 방향이 아니고 약간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걸 차트를 더 길게 보면 차트가 이 방향인 이제 코스모학은 아니 코스모학도 그렇고 LNF, 에코프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조선주들의 2008년도에서 2015년도의 느낌이지만 지금 현재의 조선주들은 2020년도 기점으로 바닥을 이제 아예 찍고 우상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얘도 완전 바닥에서 박스권 유지를 해주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이것도 우상향 돌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약주든 이쪽이든 약간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에코프로는 아직 이 대장이 정신 차리겠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냥 수익 나오면 어느 정도 파시고 이슈들은 있습니다. 뭐 로봇 이슈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그런 이제 로봇 택시 이런 예치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줄 거니까 좀 더 보유하셨다가 수익 나면 좀 강한 쪽으로 강한 테마로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 지금은 그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 52,000원에 20%입니다. 이수페타시스 52,000원에 20%? 네, 그리고 현금은 한 80%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얼마 가격에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이건 뭐 답이 쉬워요. 자, 잠깐 한번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봐드리고 제가 미국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혹시 미국 시장 차트 보시나요? 못 보고 있습니다. 아, 못 보고 계세요? 네. 지금 TV로 지금 화면은 보이시죠? 예. 네, 자, 이 나스닥이 지금 당장 18,000원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신고점을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갈 것 같이 생각이 되면 네.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강하게 들어가면 돼요. 아, 근데 지금 네. 미국 시장이 18,000과 저 고점을 신고점으로 역사적인 고점을 당장 돌파할 것 같지가 않죠. 예.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테마주들만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 자 나스닥은 뭐냐면 이게 기술주란 말이에요. 기술주는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애플도 기술주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기술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쪽이 지금 당장 급등할 생각을 안 하니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많이 빠졌다고 사봤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언제 타임이 잡아야 되면 미국에서 뭐 금리나 0.5% 아니고 0.75하고 그렇게 해서 10번 해가지고 제로 금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돈을 엄청나게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엄청나게 막 갑자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엄청나게 미국을 뭐 반도체 공장에다가 그냥 보조금 그냥 무제한으로 주고 뭐 세금도 다 안 내도 되고 뭐 엄청난 이제 호재가 터져가지고 미국 시장이 막 폭등을 한다. 그래갖고 막 엔비디아가 막 30% 40%막 급등을 한다. 그럴 때에서는 추가 매수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만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은 그냥 어차피 사봤자 이슈 자체가 지금 박스권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 이게 모양도 만들고 이게 옆으로 더 행보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보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더 살 건지 뭐 이렇게 올라오면 팔 건지 말 건지.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BH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1,5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한 증권사로부터 이 기업의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약 2.59%가량 떨어지게 되면서 27,0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BH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BH, PCB 관련 쪽인데 최근에 이제 확 빠지고 나서 뭐 별로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자, 박스권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고가죠. 여기가 이제 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던질 필요 없어요.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저항 라인은 22,000원서부터 살짝 걸리기 시작하는데 장만 뭐 그렇게 조정이 없으면 24,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 거기서 이제 저항 라인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시장이 좀 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저항대에 있으니까 여기 걸렸다가 다시 밀리겠죠. 다시 밀리면은 19,000원, 18,000원, 뭐 많이 빠지면 17,000원도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단순하게 밑으로 여기 밑에 여기로 내려오면 사면 되고 중간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뉴스에서 안 좋은 얘기 나와도 거기에 이제 너무 놀라지 말고 내려오면 사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여기서 올라오면 팔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차트가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차트는 아니에요. 이 큰 박스권을 1, 2, 3, 4, 5, 6, 7년 동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다시 저점이 깨져갖고 일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 7년 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박스권 대응으로 수익 날 때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좀 저점 매수하는 시장이 박스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폭등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시장도 2,900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가 당장은 유리한 테마 장세가 강한 그런 흐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세명전기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2.82%가량 흔들리게 되면서 5,850원 선에 거래 중인 세명전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장 초반 상승불을 켰지만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의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1.6%가량 급속도로 낙폭 확대해가면서 759선, 76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마찬가지로 하락불 켜고 있는 코스닥. 1.65% 코스피와 비슷한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60선이 무너지면서 75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코스피가 장 초반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반락하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네요.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 오늘 과연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까요? 자, 뭐 아까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봐왔고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서도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을지 다음 주에 조정받을지 이건 조정은 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뭐 시장이 하락장을 가려고 떨어지는 거 아니고 원래 그래요.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왼발 갔으면 오른발이 가고 숨을 내셨으면 다시 들이쉬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들이 미국 시장도 올랐으니까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를 거죠, 그렇죠? 또 오르면 또 밀릴 거고. 그러니까 그게 리듬이 오르다, 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 그 리듬을 타서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거꾸로 하게 되면 파도를 타는 게 아니고 물먹 먹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 할 게 아니고 덜 올라가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흔들릴 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보면은 지금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쪽, 이건 저는 뭐 더 못 가고 흔들릴 것 같은데, 자, 스페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방산주, 스페코. 지금 저항대에 있죠. 저항대에 있고, 이슈가 계속 생성이 돼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쟁이 확전이 되고, 뭐 미국이 참전할지 안 할지. 근데 여태까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심하게 확전으로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가 막 뉴스가 나오다가 사그러드는 게 일반적이니까 저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수익이 많이 났다. 뭐 4,000원에 샀고, 뭐 3,500원에 샀고, 3,000원에 샀고, 뭐 스펙코, 뭐 휴니드, 뭐 대성하이텍, 빅텍 바닥에 산 사람들이야.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흔들리면 팔면 되죠, 수익에서. 근데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챙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쉽게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중재를 하든 그래서 뭐 회담을 해가지고 다시 뭐 저렇게 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지금 러시아로 지금 본토로 지금 쳐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게 또 화해에 갑자기 이게 급전환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실망 매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누가 빨리 파냐 이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또 어디가 움직이냐면 9월 10일 날에 이제 대선 토론하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떨어지는 쪽들이 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떨어지고 뭐 진단키트 떨어지고 제약바 떨어지는데 저것들이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계속 돈단 말이야. 그래서 흔들려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 이런 공리를 지금 해야 되는 장이고 아니면 아까처럼 뭐 세명전기처럼 많이 아예 안 올라간 쪽들을 흔들리면은 좀 싸게 공략을 해서 단타를 치겠거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제일 좋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지기 기다리거나 아니면 많이 안 올라갔던 애들이 어차피 얘네들은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기만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저점 매수를 하면은 그 폭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매매 구간에서 많이 올라간 쪽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뭐 아까도 계속 그 얘기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 오늘 안 빠지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아침에서는 크게 안 빠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게 빠지질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오히려 미국 시장이 또 오를 수도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 다 플러스네요. 지금 10시 38분 맞죠? 지금 다 플러스예요. 유럽 선물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흔들리는 게 우리나라만 또 이상하게 흔들리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흔들렸다가 내일 올라가 버리게 되면 차라리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 이제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한 사람들이 내일 먹고 팔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되 뭐만 하지 말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테마주들 뭐 좋다고 그렇죠? 방산주들부터 해갖고 제약바이오 이미 많이 떠 있는 것들 거기서 쫓아 들어가지 말고 흔들 때 지금은 박스권장입니다. 그래서 흔들 때 해서 이번 강연에도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서는 뭐 끌고 가고 뭐 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무조건 박스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을 박스권을 쳐서 그래서 추세에 대한 얘기도 해드릴 거고 오랜만에 하는 오프라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좀 다르죠. 온라인은 막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기법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오프라인은 어차피 오는 사람 한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녹음해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장의 추세와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는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것들 기법에 대한 얘기죠. 기법에 대한 얘기들은 몇 가지 정도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그렇게 조금씩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좋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점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국내 시장 역시 박스권 테마 장세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세명전기, 매수가는 5,750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